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전 설화 아라비안 나이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 장황한 아라비안 나이트의 모든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가 시작하는 부분의 서론에 나온 내용에 대한 한 대사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 눈에 보이는 요 글귀 부분이 나오는 걸 보고 아라비안 나이트 이야기 시작을 할 때 그 서론 부분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뭉뚱그려서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경이 되는 시간과 지역은 중세 시대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제 뭐 카자흐스탄, 그 러시아 그쪽 남쪽에 있는 그 일부 지역이죠. 그리고 터키 일대에 걸친 그런 이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느 왕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사이의 사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큰 형이 이제 왕위를 계승을 받게 되었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동생이 형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도 시기하지 않고 형이랑 더더욱 가깝게 지내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왕이 된 형이 감동을 해서 원래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동생에게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한 카자흐스탄 지역, 그러니까 이제 이란 북부 지역 일부 땅을 떼어줘서 거기서 이제 너도 왕을 해라. 그래서 잘 살고 잘 지내라. 이렇게 해서 땅을 떼어줬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그 지역에서 이제 또 왕으로서 잘 정치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어느 날 굉장히 불행하게도,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이 형이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동생을 너무 보고 싶어서, 자신의 나라, 자신의 왕궁에 이제 이 동생을 초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제 사신들이 그 동생, 둘 다 왕이니까 동생의 나라에 찾아가서 이제 그 형의 나라로 잠시 돌아가서 같이 즐거운 잔치를 이제 누리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왕의 말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 동생이 역시 형에 대한 마음이 아주 지극히 이제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잠시 왕궁에서 나와서 당신들과 천막에서 같이 지내면서 있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제 그 형의 나라로 떠날 준비를 같이 하겠다. 뭐 이렇게 의사를 표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생인 왕이 그래서 이제 그 사신들, 그 형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사신들과 같이 있는 동안에 갑자기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얼른 이제 잠깐 자신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이제 놀랍도록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약간 이제 내용이 좀 둘로 나뉘는데 뭐 자신의 그 왕비가 누군가 모반을 꿰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흑인 노예야 이제 그 뭐냐 불륜에 빠졌다 뭐 이렇게 묘사하는 책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을 배신한 거죠. 그 동생인 그 왕을 배신한 거여서 이 동생이 그 자리에서 완전 열받아서 이제 자신의 그 아내와 그래서 모반을 꾀한 무리 혹은 뭐 간통했던 그 간음했던 그 노예를 죽여버렸습니다. 죽여버리고 어쨌든 자신의 형이 불렀으니까 이제 그 형이 있는 그 나라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형이 이제 너무 반가워서 동생에게 이제 10년 만에 만났으니까 잘 지내느냐 뭐했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온갖 이제 잔치와 좋은 것들을 베풀었는데 동생이 계속 침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동생이 왜 이럴까 이제 대단히 마음이 아파하면서 이제 그 걱정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인 왕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사냥을 나가게 됐어요. 이때 동생한테도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동생이 여전히 그 자신의 아내와 그 배신했던 그 배신자들에 대한 그 생각이 떠올라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자신은 같이 나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궁전 안에서 이제 몰래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또 우연치 않게 이 형인 왕의 아내도 역시 반란을 꾀하려고 했다거나 혹은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동생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동생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그런 불운한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 이제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나서 이때부터 동생이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형제 사이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생이 위로를 받은 방법이 형이 동일한 불행을 받게 되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더니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좋은 음식도 먹고 이제 나를 위해서 다시금 잘 살아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형이 돌아왔을 때 이제 형이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다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서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데 이 동생이 왜 기분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얘기를 안 하다가 어쨌든 형이니까 형이 사실상 이제 거의 명령으로 기어이 말해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형의 왕비, 그러니까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배신한 그 왕비, 자신의 왕비 얘기를 했다가 형의 왕비 역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를 얘기해 주면서 나만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었다. 모든 사람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걸 깨닫고 자신이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나라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그 형인 왕이 원래 현명한 왕이었는데 이 일로 충격을 받아서 이제 모든 여자들에 대해서 나를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한 명씩 나한테 여자를 바쳐라. 그리고 그 여자랑 하룻밤을 보내니 다음날에 다 죽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여자들을 죽이는 그런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 왕의 밑에 있던 재상의 큰 딸이었던 세라자데가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 왕에게 가죠. 그 여자 혐오, 아주 지극히 심각한 여자 혐오에 빠진 그 왕에게 세라자데라는 여인이 찾아가서 자신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쯤 계속 이제 이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이야기의 그 마무리를 계속 하면서 천 하루를 버티게 되죠. 천일 야화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뒷내용을 이제 세세히 이제 나눌 생각은 전혀 없고요. 어쨌든 이 충격적인 이 대사, 그러니까 인간이 일반적으로 위로를 받는 방식.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나만 그런 게 아니면 인간은 견딥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것 같을 때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죠. 실제로 남자들은 군대에서 그 무지막지한 훈련을 견디는 거에서 경험을 해요, 실제로. 그거를 혼자 하라고 하면 아마 그 훈련을 다 못 견딜 텐데, 전원이 다 겪으니까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입 시험 이런 거, 너만 수능 쳐서 들어가라 이러면 이거 참을 사람은 있을까요, 아마? 그리고 어떤 취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너만 감점을 받고 취업 시험에 이래라. 이거 견딜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좀 비교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위로를 굉장히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혐오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남을 비교해서 위로를 얻는 것에 대해서 많이 혐오하는 편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위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힘든 와중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으라는 입장을 취하죠. 아무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왜 나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나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불운해져서 똑같이 힘들게 만든 다음에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마음의 어떤 고통을 잘 추스르고 앞으로 남은 인생들에 대해서 현명하게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롭게 방향성을 찾아서 나아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남을 비교하는 문화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런 일들도 잘 극복되길 바라고 각자에 맞는 행복을 잘 추구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